와, 야, 한강 진짜 좋다. 배 안 고파? 라면 한 그릇 할래? 유미지. 너 유미지지? 아닌데? 미지의 서울 사마는 주인공들의 성장통과 함께 닫힌 문과 열리는 문이라는 상징을 통해 인물들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회차였습니다. 특히 유미지의 과거 아픔과 이효수의 신념, 그리고 유미래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 긴밀하게 엮이며 성장 힐링물로서의 메시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에서 유미지는 미래의 직장 미션을 수행하며 김로사 사장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업적 성공을 넘어 미지 자신이 가진 사람 마음의 문을 여는 재주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과정이었습니다. 미지는 어릴 적부터 난 어쩐지 사람 마음 여는 게 쉽지 않았다. 그나마 난이도가 쉽다는 엄마라는 분도 내겐 열린 적이 없으니까 라는 미지의 대사에서 미지의 깊은 속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미지는 혼잣말로 엄마에게 나 좀 보라니까 라는 이 대사는 겉으론 캔디같이 씩씩하지만 속으론 미지 자신만의 외로움과 슬픔이 담겨 있어 짠한 감정과 함께 충분히 공감이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다 미지의 입장에서 이효수를 만나는 과정이 참 이쁘고 애틋한 장면이 감정적으로 나오는데요. 미지는 호수에 대해 남들은 모르는 눈물,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던 그 문 틈새로 본 호수에 가슴이 뛰었다라는 이 대사. 이 장면도 호수에 대한 미지의 사랑과 감정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항상 불안했고 초조했었던 미지. 미래와 호수가 사귄다는 학교 소문에 미지는 내게 유일했던 문을 혹시 다른 사람도 열어버릴까봐 불안했던 미지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대사였습니다. 하지만 미지는 항상 가슴이 뛰었죠. 앞으로 전개될 미지의 마음과 갈등을 짐작해야 합니다. 김로사 사장이 과거에도 어린애를 앞세운 유사한 사건을 겪었음을 암시하며 미지의 노력이 우연히 과거의 경험과 맞물려 결실을 맺었음을 보여줍니다. 시인이지만 그를 모른다는 김로사의 설정은 앞으로 미지가 그녀의 진짜 마음의 문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복선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마는 미지의 밝고 능청스러운 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이효수와의 대화는 미지의 과거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호수가 미지에게서 미지스러운 말투와 행동을 보고 그럼 나는 기뻐해서도 안 되냐며 야무지게 받아치는 미지의 모습은 겉으로는 당돌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알아봐주지 못하는 호수에 대한 작은 서운함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미지의 마음을 짚어보면 미지의 나레이션처럼 그녀는 어릴 적부터 사람 마음 여는 게 쉽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나마 난이도가 쉽다는 엄마라는 문조차 미래만 보고 있었기에 자신에게는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만난 이효수는 미지에게 둘만 하는 웃음과 남들은 모르는 눈물을 공유하며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던 그 문 틈새로 본 호수에 마치 힘껏 달릴 때처럼 가슴이 뛰었다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잠시 내겐 유일했던 그 문을 혹시 다른 사람도 열어버릴까봐 초조해졌고 결국 육상대회 날 미래가 호수에게 안긴 모습을 보고 넘어지는 비극적인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고로 미지는 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녀의 눈앞에서 유일했던 그 문마저 쾅 닫혀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미지가 미래에 대한 열등감과 호수에 대한 짝사랑으로 인해 겪은 깊은 상처이자 현재까지 그녀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운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치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익숙한 미지의 과거는 그녀가 현재 타인의 마음을 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더욱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미지는 김로사 사장의 뒤를 밟다가 우연히 신앙독해에 청강하게 되고 쓸쓸한 시구절이 자신의 과거와 같아 눈물을 훔치는 장면은 그녀의 내면의 외로움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이후 호수에게 미행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묻는 귀여운 모습과 호수가 기억하는 누구에게나 밝고 다정하며 마음을 쉽게 여는 사람으로서의 미지의 모습은 아이러니를 자아냅니다. 호수는 과거 미지의 눈부신 반짝임에 누구든 먼저 다가왔던 것이라고 정확히 파악했지만 미지 본인은 이를 자신이 마음을 열지 못해서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미지는 다시 김로사 사장을 찾아가 어항을 사들고 사과하며 몰래 청소를 해주는 등 진심을 보입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할 수 있는 거라도 해보는 거라는 미지의 쭈뼛거림에
김로사 사장은 처음에는 몰아세우지만 미지의 손톱으로 손등에 자국을 내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보는 듯 마음 아파합니다. 이 순간 김로사 사장은 다음 주에 회사랑 만나겠다며 미팅 약속을 잡아주는데, 이는 미지의 진심과 닫힌 문의 아픔을 공유하는 교감으로 인해 열린 작은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미래는 시골 딸기밭에서 한세진과 함께 농사일을 하며 새로운 삶의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간병을 자신에게 미루는 엄마의 행동을 자연스레 넘기는 등 과거에 깐깐하고 예민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점차 유연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진과 함께 딸기밭을 가꾸며 미래는 점차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는 장면은 세진과의 관계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진이 할아버지가 쓰시던 의자에 대해 다짜고짜 화냈던 일을 사과하고, 미래가 같이 밥 먹자는 말로 사과를 받아들이는 모습은 이들의 관계가 더욱 단단하고 편안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래와 세진의 케미는 앞으로 드라마의 중요한 힐링 포인트이자 로맨스 라인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이호수는 이번 회차에서 가장 큰 개인적 고뇌와 결단을 내린 인물입니다. 그가 존경했던 선배 이충구로부터 한 회장님 폭행 사건 무마라는 회사 방침에 따를 것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충구의 마지막 제안인 회장님과의 술 약속은 호수에게 탄탄한 변호사 생활과 자신의 정의로운 신념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시험대였습니다. 닫혔다. 사람 마음이 문이라면 내가 그 문 닫히는 순간은 기가 막히게 알지라는 호수의 내레이션은 그 역시 과거에 겪었던 닫힌 문의 아픔과 외로움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3화 마지막에 그가 미지에게 이젠 널 도울 수 있다며 환하게 웃는 모습은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앞으로 호수가 미래의 성희롱 사건을 맡아 이충구와 대립하며 자신의 정의를 세상에 증명하려는 큰 그림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탄탄대로 대신 고난의 길을 택한 것이지만 그만큼 진정한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미지 가족관계의 재조명의 관점에서는 엄마가 미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미래만 예뻐했다는 점은 미지의 깊은 열등감과 외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여줍니다. 이는 미지의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배경이며 성장 힐링물로서 미지가 자신의 과거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나갈지 기대를 모읍니다. 교감과 조리사의 관계에서도 교감 연분홍과 학교 조리사, 김옥희의 관계는 딸과 엄마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시선을 제공하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와 그 안의 역학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금융관리공사의 데이터 분석가 김태희의 등장은 회사 내 왕따나 성희롱 사건 해결에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능력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예고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힘들어하는 호수에게 미지가 특급 처방을 내린다고 하는 부분은 흥미롭습니다. 미지가 자신이 미지임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호수의 닫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미지다운 방법으로 그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동창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드라마의 멜로 라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지의 서울 이번 회차는 인물들의 내면 깊은 상처를 드러내고 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시련에 맞서며 성장하는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이러한 성장통이 어떻게 힐링으로 이어질지 다음 회차가 더욱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